안녕하십니까? 우리네 삶의 숨겨진 목소리를 담아내는 오디오 다큐멘터리 이웃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지만 정작 내 옆집에는 누가 사는지, 그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사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일 이야기는 바로 그 굳게 닫힌 현관문 너머에서 시작된 지극히 평범했던 한 여성의 삶에 불어닥친 기묘하고도 은밀한 파문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남길지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따라가 주시길 바랍니다. 혹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 공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혜진입니다. 50을 조금 넘긴 나이에 평범한 가정주부이지요. 그 사건이 벌어진 날은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사랑하던 남편은 벌써 5년 전 좋은 곳으로 먼저 떠나갔고 하나뿐인 아들은 직업 군인으로 강원도 철원에서 복무 중이라 이 넓은 집에는 늘 저 혼자였습니다. 사실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진 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가끔은 집안을 가득 채운 정적이 너무 무거워서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날도 특별한 계획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저녁으로 냉장고에 남아있던 김치찌개를 데워 먹고 설거지를 대충 마친 뒤 소파에 앉아 넷플릭스를 켰습니다. 요즘 제가 푹 빠져있는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를 보기 위해서였죠. 혼자 밥을 먹으며 그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덜 외로운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시원한 맥주 한 잔이 간절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마침 딱 2캔이 남아있더군요. 아, 내일은 마트에 꼭 가야겠다 생각하며 맥주 1캔을 꺼내 땄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저도 홀짝홀짝 맥주를 마셨습니다. 시원한 맥주가 목을 타고 넘어갈 때의 그 청량감, 그리고 드라마가 주는 작은 위안. 그것이 고요한 제 저녁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첫 캔을 금세 비우고 나니 어딘가 아쉬운 마음이 들어 망설임 없이 2번째 캔도 땄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 뒤척이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맥주를 1~2캔 마시면 몸이 기분 좋게 나른해지면서 스르르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만의 작은 수면 의식 같은 것이었죠. 2번째 캔을 반쯤 마셨을 때 드라마는 끝났고 제 눈꺼풀도 서서히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자야겠다 싶어 남은 맥주캔을 싱크대에 두고 집안의 모든 불을 끈 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와 적당히 어두웠고 침대에 눕자 포근한 이불이 저를 감싸는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있으니 맥주 덕분인지 온몸이 노곤해지고 복잡했던 머릿속이 텅 비는 듯 편안해졌습니다. 곧 깊은 잠에 빠져들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별일 없이 지나가는구나 생각하며 천천히 숨을 고르던 그 순간까지는 정말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한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띠리릭 하는 그 소리에 저는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뭐지? 아들인가? 휴가 나왔다가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이제 들어오나 보네. 처음엔 그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가끔 예고 없이 휴가를 나오기도 했기에 별로 놀라지도 않았죠.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아들이 집에 들어올 때와는 느낌이 너무 달랐습니다. 아들은 술이라도 한 잔 걸치고 오면 현관문을 열 때부터 요란한 소리를 내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신발을 벗다가 쿵 하고 떨어뜨리거나 현관문을 세게 닫거나
발소리가 쿵쿵 울리곤 했죠. 하지만 그날 밤 들려오는 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는 마치 누군가 일부러 들키지 않으려 발끝으로 조심조심 걷는 것처럼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신발 벗는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고 문 닫는 소리도 아주 작게 달칵하고 났을 뿐입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 나왔어 하고 큰 소리로 외쳤을 텐데 그런 인사는커녕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조심스럽지? 혹시 무슨 사고라도 치고 온 건가? 순간 머릿속에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술을 마시고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조용히 들어오는 걸까? 아니면 제가 혼낼까 봐 몰래 들어오는 걸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들어올 필요가 있을까? 그때부터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그 묘한 분위기가 온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제 모든 청각은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발소리는 아주 천천히 거실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소름 끼치도록 조용했습니다. 마치 빈집을 터는 도둑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말 아들이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숨소리마저 조심스럽게 내쉬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방문 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돌아가는 것이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문이 아주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본능적으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실눈을 떠서 문 쪽을 훔쳐보았습니다.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에 비친 실루엣이 키나 체격이 얼핏 아들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역시 아들이구나 하고 안도했습니다. 그 사람은 침대 옆에 잠시 서서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겉옷이 바닥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티셔츠 같은 것을 벗어 침대 옆에 던졌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이놈, 어디서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기에 제 방도 못 찾아 들어왔나 보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예전에도 술에 취하면 가끔 제 방으로 들어와 자는 일이 있었기에 그날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옷을 다 벗고 침대 한쪽으로 들어와 누웠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다 큰 아들이 엄마 방에 들어와 옷을 다 벗고 눕는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이불을 살짝 내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 맞지?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그제야 그 사람이 멈칫하더니 갑자기 침대 옆에 있는 스탠드 불을 켰습니다. 방안이 환해지면서 그 사람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민수 아빠였던 겁니다. 저도 민수 아빠도 서로를 보며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둘 다 입을 떡 벌린 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의 정적 끝에 제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민수 아빠,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있어요. 그제야 민수 아빠가 당황한 얼굴로 손사래를 치며 더듬더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기, 잠깐만요. 진정하세요. 이거 오해입니다. 정말이에요. 오해요. 무슨 오해요? 저는 너무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니, 오해고 뭐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긴 우리 집이잖아요. 민수 아빠의 얼굴은 술기운 때문인지 당황함 때문인지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술을 좀 마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싶더니만 저는 황당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왜 우리 집에 들어왔냐고요. 민수 아빠 집은 바로 옆집이잖아요. 그는 머리를 감싸지며 한숨을 내쉬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집을 착각하고 문을 잘못 열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고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문을 잘못 열고 들어왔다고요. 하지만 그의 절박한 표정을 보니 그나마 가장 말이 되는 설명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민수 아빠는 자신의 실수를 몇 번이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민수 아빠가 다시 술기운이 올라온 것처럼 비틀거리며 저를 바라보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물 한 잔만 줘.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보라니, 이 사람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술 취한 사람과 싸워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 일단 물을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부엌으로 가 물을 따라 방으로 돌아오니 민수 아빠는 침대에 걸터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요. 물 드시고 이제 정말 집에 가세요. 민수 아빠는 물을 단숨에 들이켜더니 컵을 내려놓고는 저를 보며 또다시 엉뚱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한 번 더 하자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미 술기운에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제 손을 붙잡았고 그날 밤 저와 옆집 남자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 아빠는 부스스 일어나더니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너무 취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저는 피곤한 얼굴로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집으로 들어가세요. 민수 엄마가 걱정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현관문을 나섰고 저는 문틈으로 그가 옆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곧이어 옆집에서 민수 엄마의 날카로운 잔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피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 사건에 대해 민수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 그런데 참 신기하네. 우리 집 도어락 비밀번호가 혜진 씨네 집이랑 똑같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민수 아빠가 술에 취해 우리 집을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민수 아빠는 술만 마시면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처음엔 실수려니 했지만 그 빈도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맛을 잊지 못해 비밀번호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찾아온 기나긴 고독. 그 외로움을 채워주는 것이 잘못된 만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그 은밀한 실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수 아빠가 술에 취해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이 집 음식 맛이 정말 최고예요. 민수 엄마는 절대 이런 맛을 못 내요. 라고 말하는 그의 칭찬이 어느새 제 삶의 작은 활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저는 가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대답 대신 저는 오늘도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채 또 다른 금요일 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이웃,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 여러분은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삶의 깊은 이면을 들여다보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